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제를 Common Emit Amplifier Analysis with Multisim by Network Analyzer, 즉 Network Analyzer를 이용해서 Common Emitter 정폭기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정의하기를 우리가 그림 1과 같은 중간에 정폭기가 있고 포트 1, 포트 2, 투포트 회로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전원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전원의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전압 개인과 전력 개인을 다음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을 우리가 VG라고 부르고 입력 파워분의 출력 파워를 우리는 PG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AC 시그널을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압 이득을 측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왼쪽 회로도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전원의 소스 조건은 여러분들은 시그널은 10kHz이고 그리고 전원 소스는 55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2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DC 블락킹 커패시티라서 AC 커플링 커패시티라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VCC 전원 소스하고 R1, 그 다음에 R2, RC1, RE1은 트랜지스터 Q1을 동작을 시키기 위한 바이어스 회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3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AC 시그널을 통과시키는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되겠죠. C1은 여러분 출력을 AC로 커플링 해주는 커플링 캐패시터로 연결되어 있고 출력단의 부하 저항이 47kΩ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이득을 우리가 계산하려고 보면 바로 C2 입력단에서 들어가는 이 점이 바로 포트 1이 되겠어요. 그리고 출력단이 바로 P2, 포트 2가 되겠죠. 그래서 Vin 분의 V0 이렇게 하면 바로 전압 이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워 이득도 그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회로 스케매틱은 바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멀티심에서 제공해주는 계측기 중에 네트워크 애널라이저가 있는데 포트 1, 포트 2를 연결시켜 놓은 왼편에 있는 회로를 오른쪽으로 옮겨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 V0 출력단에 포트 2에 부하 저항이 있을 텐데 이 부하 저항은 47kΩ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시스템 셋업 설정해 줄 때 부하 저항을 그때 값을 입력해 주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소스에 들어가는 소스 저항의 R4에 해당하는 50ohm도 P1, 포트 1의 소스 저항을 설정할 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인 어널리시스라 그래 오실로스코프로서 우리 AC 시그널을 게인을 측정 시뮬레이션 해주는 그런 회로를 구성한 것이고, 선생님이 직접 회로도를 미리 시뮬레이션 결과를 캡처해서 옮겨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입력 전압이 바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면 RMS 값이 6.8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단에서의 RMS 값은 얼마인가 봤더니 500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볼테지 게인은 6.85분에 해서 73 정도 되고, 이것을 dB로 나타내면 약 37.3dB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디퍼런스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T2 빼기 T1인데 여기에 46.774 마이크로세크죠. 46.774 마이크로세크 나누기 100을 하면 되겠습니다. 100 하면 곱하기 360도 360도 조금 잘렸는데 360 하게 되면 마이너스 168.4 정도가 되겠습니다. 168.4도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상차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위상차가 이렇게 계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로서 개인 이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시뮬레이션 셋업은 아까 앞에 설명한 바와 똑같습니다. 이쪽에
포트 1의 소스 저항, 포트 2의 출력 저항, 부하 저항은 시스템 셋업할 때 여러분들이 RF 캘렉터라이저에 소스 임피던스 되어 있죠. 그래서 55. 그래서 로드 임피던스는 47K를 47,000ohm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OK 클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는 어떻게 하느냐. 스타트 프리퀀시 선생님은 1kHz로 했고, 스탑 프리퀀시를 10kHz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파수는 리니어로 증가할 수도 있고 10배로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umber of point for decade는 10개 정도로 선생님이 선택을 하고, 이때 characteristic impedance는 소스 쪽에는 55이라고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simulate result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로 결과를 보여주는데, VG는 계산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73.568 하고, 그리고 각도는 위상차는 마이너스 170.512도 정도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크게 확대를 해놨는데, 이득은 이렇게 되고 위상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로 앞서 측정했던 결과는 이득을 보면 거의 37.3dB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득을 보면 73 정도 되죠. 그래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의 RF 캘렉터라이저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게인을 여러분들이 클릭하게 되면 매그니트와 페이저로 클릭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볼테이지 게인을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주파수는 10kHz에서 살펴보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PG, APG, TPG는 앞서 선생님이 보여준 동영상에서 정의했던 그 그림을 다시 옮겨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2와 그림 3에서 여러분들, 그림 2는 감색이나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 2포트에 들어가 있으면 바로 임피던스 매칭 회로가 출력단과 입력단의 회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림 3은 그것을 인풋 임피던스 매칭, 아웃풋 임피던스 매칭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회로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솔루션은 여기에 파워 게인, GP, 그 다음 APG, TPG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고, 그리고 감마 아웃, 감마 인, 감마 L, 감마 S는 위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뮬레이트 결과를 보면 PG, APG, TPG를 선생님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여기 결과가 나와 있죠. 결과 PG와 TPG, APG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크게 선생님이 여기에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PG랑 APG랑 TPG가 각각 값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앞서 그림에서 보여준 트랜지스터의 앞단의 임피던스 매칭과 출력단에서의 임피던스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PG, APG, TPG 간의 값들이 서로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RF 캘렉터라이저는 여러분의 소스 임피던스는 55ohm으로 해주면 되고, 출력 임피던스는 47kΩ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셋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RF 캘렉터라이저 하면 트레이서는 PG, APG, TPG의 세 가지의 결과를 여기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를 10kHz에서 측정을 해보겠는데, 이것은 앞에서 PG나 APG나 TPG 값이 서로 달라서 이것은 바로 임피던스 매칭이 트랜지스터 입력단과 출력단의 차이가 있으니까 임피던스 매칭을 해주기 위한 최대 전력 전송을 하기 위한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풋, G 인풋은 바로 포트 1에서 이 트랜지스터를 들여다보는 입력 임피던스가 될 것이고, G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아웃풋 임피던스는 트랜지스터의 로드에서 바로 트랜지스터 전체를 들여다보는 임피던스가 바로 G 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F 캘렉터라이저를 클릭을 하고 여기 임피던스를 클릭하면 바로 리얼 이미지널로 실습으로 허습으로 디스플레이를 여기 해주게 됩니다.
G in, G out. 그래서 선생님 크게 여기 옮겨 적어놨죠. 그래서 G out 값을 여기에 두 개를 시뮬레이션 아웃풋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최대 전력을 전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GS 소스의 임피던스를 바로 입력 임피던스의 공액으로 취해주고, 그 다음 출력단의 부하 임피던스를 트랜지스터 아웃풋에서 들어가본 아웃풋 임피던스의 공액을 취해서 회로를 다시 꾸며 보겠습니다. 그래서 GS는 공액을 취해주면 GL 값이 이렇게 되고, 그런데 RF 캘렉터라이저의 인풋 소스 저항과 부하 저항을 다시 이제 이와 같은 값으로 여기에 입력을 해주면 오케이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이제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 PG, APG, 그 다음에 TPG가 세 개의 값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트랜지스터의 인풋, 아웃풋 사이 임피던스 매칭이고 최대 전력 전송을 하기 위한 공액 복소수의 값으로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RF 컬렉터라이저를 클릭하고 파워 게인을 클릭하면 PG, TPG, APG를 디스플레이 해주게 됩니다. 자, 시뮬레이트 리절트 VG. 그러면 볼테이지 게인은 가면 앞서 오실로스코프로서 측정했던 볼테이지 게인이 입출력의 임피던스 매칭 최대 전력 전송 부하를 달았을 때 볼테이지 게인은 어떻게 되는가를 체크해 봤더니 볼테이지 게인의 아웃풋이 바로 31.945dB, 그리고 각도는 마이너스 170.272도가 나왔습니다. 이때 RF 캘렉터라이저를 하고 게인을 클릭을 하고 매그니튜드와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트레이서는 VG 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VG 값이 여기에 값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죠. 자, 이 값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실로스코프에서 볼테이지 게인하고 같게 되는지 같은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GS를 G인 공액 복소수와 ZL을 Zout의 공액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한 값을 이제 AC 시그널의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는 시뮬레이션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스 시그널은 똑같고 단지 임피던스, 소스의 임피던스가 GS로 바뀌어 있습니다. GS는 바로 아까 인풋 임피던스의 공액 복소수를 취한, 공액을 취한 값이 여기에 GS로, 여기 인풋 소스로 달려 있고, 마찬가지로 부하에도, 부하 ZL에도 트랜지스터의 아웃풋의 임피던스의 공액 값을 취한 것이 바로 ZL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포트 1에서 들어가는 전압의 RMS 값을 계산해 봤더니 3.54 시뮬레이션 값이 3.54mV고 출력의 바로 RMS 값은 140mV예요. 그럼 볼테이지 게인의 정의에 의해서 140mV 나누기 3.54mV 하면 바로 31.94dB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 계산했던 값하고 서로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이용해서 RF 대역 주파수에서도 쉽게 정폭기나 투포트 네트워크를 회로망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정폭기 해석에 정압 회로를 고려해서 간단하게 좀 더 쉽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툴을 여기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